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슈퍼볼, 슈퍼볼 56 엄청납니다. 진짜 램스와 신시내티가 올라올 줄 정말 몰랐고 쿠플에서 슈퍼볼 중계합니다. 해설도 제가 맡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인트로가 아주 특별한 인트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트로를 이 락이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캔자스 시티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 그 슈퍼볼 경기 54였죠. 그 경기 인트로를 락이 해줬는데 이번에도 락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 패스로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볼 수 있을 테고 쿠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쿠팡 플레이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시고 슈퍼볼 관람 준비를 하시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슈퍼볼 이번에 장소는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남쪽,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열린 슈퍼볼이 몇 번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소파이 스타디움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있진 않았고 가장 첫 번째 슈퍼볼이 그게 또 캔자스 시티와 그린베이 슈퍼볼이었죠. 이 경기가 역대 남캘리 슈퍼볼 LA 콜리세움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슈퍼볼 넘버 1이죠. 이 콜리세움에서 2번 있었고 그리고 파사데나에서 5번 있었고 이제 잉글루드가 소파이 스타디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잉글루드에서 한 번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 패서디나는 로지볼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죠. 슈퍼볼에 올라왔는데 하필 상대 팀의 홈구장이라니. 그러니까요. 근데 또 팬들은 램스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홈구장은 맞는데 슈퍼볼 티켓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슈퍼볼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의 팬 중에 반은 이 큰 회사들 이런 데 연루되어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 약간 반은 그리고 슈퍼볼 보면서 계속 음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4분의 1은 벵갈스 팬들이고 4분의 1은 아마 램스 팬들일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통은 데모그래픽이 인구가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애매한 원정팀이죠. LA 램스가. 팀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램스는 참 애매한 원정팀이에요. 홈팀이기도 한데 뭔가 원정팀이야. 이 팬들이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LA의 마지막 슈퍼볼 진출, 슈퍼볼 53이었죠. 이때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있었던 경기였는데 13대 3으로 졌었습니다. 참패를 당했죠. 뉴잉글랜드에게 3대 3으로 비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꺾이면서 제라드 고프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졌습니다. 자, 마지막 슈퍼볼 진출은 53이었고 슈퍼볼 승리는 슈퍼볼 34였습니다. 무려 22년 전이죠. 22년 전 테네시와의 경기여서 이 경기에서 이 롱기스트 야드 이 플레이가 나왔던 이 선수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 롱기스트 야드 플레이가 마지막에 나왔던 여기서 램스가 커트 워너와 같이 언더독 스토리 커트 워너 The Greatest Show on Turf 라는 팀이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램스의 유일한 우승입니다. 램스의 마지막 슈퍼볼 우승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벵갈스 홈팀입니다. AFC가 홈팀인데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 LA 램스의 홈구장이기 때문에 또 원정팀이기도 하고 참 애매한 그런 홈팀 신시내티 벵걸스고요. 이 신시내티 벵걸스의 마지막 슈퍼볼 진출 경기는 슈퍼볼 23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였는데 이 쿼터백이 부머 어사이어슨이죠. 아무튼 이때가 마지막 슈퍼볼 진출입니다. 슈퍼볼 우승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전에도 샌프란시스코와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졌었고요. 근데 일단은 이 팀들이 슈퍼볼에 들어가기 전에 페프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시내티와 LA에서 열리는 약간 응원해주는 팬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응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시내티는 3만 팬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CJ 우조마가 보이는데 우조마가 정말 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레그 브레이스, 이 깁스 같은 거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레슬마니아 하는 것처럼 위에 올라가가지고 레그 그 브레이스를 이제 풀더니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슈퍼볼을 미스할 수 없다면서 컴백을 예고했죠. 그렇게 CJ 유조마는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번 슈퍼볼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LA 램스의 타일러 히그비도 부상을 당했는데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반면에 LA에는 페브렐리에 뭐 500명 정도? 몇천 명이었나? 아무튼 고등학교에서 했다고 했는데 500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일단 LA는 팬덤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LA에 있는 분들은 다른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가 넘쳐나잖아요. 다른 이 재밌는 것들이 풋볼에만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LA 팬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도.
그러면 이제 감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션 맥베이는 36살이에요. 션 맥베이 감독 36살. 램스 감독이죠. LA 램스. 일단 션 맥베이는 워싱턴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면은 몇 살이야? 20대겠네. 20대 후반? 램스로 이제 감독 부임을 했던 게 2017년도. 지금 이제 5년째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션 맥베이 램스의 성적은 55승 26패입니다. 55승 26패는 정규 시즌. 상당히 좋잖아요? 좋죠. 프로업에서는 6승 3패고 슈퍼볼에도 한번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잭 테일러 감독. 사실 뭐 이 감독도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38살. 맥베이가 36살, 신시내티 감독 잭 테일러는 38살. 이 사람이 또 션 맥베이 코칭 트리, 이 나무라고 해요. 가지가 쳐가지고 맥베이 아래에서 내려온 감독이에요. 잭 테일러가. 램스에서 와이드 리시버와 쿼터백 코치로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17년은 와이드 리시버 코치, 쿼터백 코치로는 2018년에 있었고요. 션 맥베이 감독을 그만큼 잘 아는 코치죠. 램스를 굉장히 잘 알고 맥베이도 굉장히 잘 알겠죠. 대신 뭐 맥베이도 잭 테일러를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신시내티 감독으로 부임한 지는 지금 3년이 됐고요. 2019년에 신시내티로 넘어와서 사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6승 32패인데 프로배는 이번 첫 번째로 진출해서 3승 무패예요. 어쨌든 프로배는 지금 패배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그런 감독입니다. 잭 테일러. 그럼 다음 쿼터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 34살입니다. 감독이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매튜 스태포드는. 매튜 스태포드는 2009년에 넘버 1 픽이었습니다. 2009년 드래프트 넘버 1 조지아에서 이 대학 생활을 하고 넘버 1 픽으로 뽑혔던 그런 쿼터백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이 성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플레이오프에도 3번을 갔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는 74승 1무 90패. 이때가 사실은 뭐 스태포드의 어떤 커리어를 낭비했다고 볼 만한 그런 시기였죠. 디트로이트가. 하지만 2021년도에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제러드 거프와 오른쪽에 보이는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이 픽도 1라운드 픽을 2개를 줬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번 시즌이 사실 매튜 스태포드의 첫 램스 시즌이죠. 근데 슈퍼볼까지 왔습니다. 2021년 정규 시즌 성적을 보면 67.2% 패스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의 5,000야드 던졌어요. 4,886야드, 터치다운은 41개, 인터셉션 17개, 레이팅은 102.9. 100이 넘어가면 레이팅은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오프 때 매튜 스태포드 성적은 더 좋아졌어요. 72%의 패스 성공률, 905야드, 터치다운 6개와 인터셉션은 하나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레이팅은 115.6. 이번 플레이오프 때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 이 노장 34살의 매튜 스태포드. 하지만 반대 사이드라인에서 조 샤이스티, 프랜차이즈 조. 뭐 별명이 2년차 선수로서는 뭐 상당히 많은 조 버로우가 있습니다. 신시내티 쿼터백 조 버로우는 매튜 스태포드보다 9살이 어린 25살이에요. 조벌 엄청납니다. 조쿨도 있네 진짜. 2020년도 드래프트 넘버 1 픽이었습니다. 조 버로우는. 그래서 2009년도 넘버 1 픽 쿼터백과 2020년도 드래프트 넘버 1 픽 쿼터백이 맞붙는 이번 슈퍼볼이 되겠고요. 넘버 1 픽이 사실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프랜차이즈로 가게 됐는데 조 버로우는 그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이끌고 2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합니다. 넘버 1 픽 쿼터백 중에는 가장 빠른 슈퍼볼 진출이에요. 일론 머스크 대 나홀로 지베. 저 짤도 많이 나왔었죠. 2020 시즌 부상이 있었죠. 이때는 사실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발로 나온 그 경기들 보면은 12승 1무 13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 버로우입니다. 21시즌 패스 성적을 보면 70.4%. 엄청 좋아요. 4,661야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다운 34개, 인터셉션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14개면은 괜찮아요. 108.3이면 와. 플레이오프 성적을 보면 조 버로우 68.8%의 패스 성공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은데 정규 시즌만큼 좋진 않아요. 842야드 그리고 터치다운은 4개밖에 없고요. 인터셉션이 2개 있습니다. 패서 레이팅 96.2. 96.2가 뭐
100은 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매튜 스태포드와 LA 램스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와 신시내티 쿼터백 조 버러우를 봤고요. 제가 이 경기에서 가장 엑스팩터로 생각하는 이 콤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닝백 타이트엔드 콤보인데 쿼터백들이 패스러시가 있을 때 패스러시가 좀 셀 것 같아요. 일단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시내티 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러시는 LA 램스 D라인이 워낙 좋고 신시내티 O라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 버러우가 공을 얼마나 일찍 던질 수 있느냐. 에이커스와 히그비, 램스도 이제 핸드릭슨과 샘 허버드를 이제 데리고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패스러시를 상대로 얼마나 스태포드가 공을 빨리 일찍 던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 타이트엔드 히그비와 에이커스, 램스는 일단 에이커스와 히그비의 어떤 패스 블로킹, 히그비가 바깥쪽에서 하는 칩 블로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체크다운 패스라든지 히그비, 타이트엔드와 런닝백을 사용한 이런 스크린 패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반대쪽, 이 신시내티 쪽도 똑같습니다. 믹슨과 유조마 이 선수들이 뭐 러싱 게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크린 패스, 체크다운 패스 이런 것들에서 효율적으로 패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더 많이 성공시킬 수 있는 팀이 승리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그비 나온다고 합니다. 히그비 일단 복귀 예상인데 안 나와도 블랜튼이 그 자리를 잘 메꿔줬기 때문에 이 전 경기에서는 블랜튼의 좋은 활약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엑스팩터는 이 런닝백 타이트엔드 듀오 얼마나 블로킹을 잘할 수 있는지 백필드 블로킹과 칩 블로킹 그리고 얼마나 체크다운 패스, 스크린 패스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 유조마와 히그비는 사실 업더필드 라우트도 잘 달리는 선수들이고 라인베커진들이 사실 양 팀에 그렇게 좋은 뛰어난 라인베커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엔드와 매치업이 됐을 때 러닝백들과 매치업이 됐을 때 그 점들을 얼마나 더 공략할 수 있을지가 엑스팩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공들을 봐야죠. 일단 쿠퍼컵과 OBJ, 벤 제퍼슨, 리시버진 쪽을 볼게요. LA 램스의 공격 선수들 쿠퍼컵, OBJ, 벤 제퍼슨 이 선수들의 성적을 제가 한 선수 가져와 본 게 아니라 이게 다 합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양 팀을 약간 비교해 볼 건데 일단은 제퍼슨과 오델 베컴, 쿠퍼컵 이 선수들이 리셉션이 222개가 있었고요. 다 합치면은 3054야드를 기록했고 터치다운도 27개 있었습니다. 매튜 스태포드가 터치다운이 40개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27개가 이 세 선수에게서 나왔고요. 그리고 4800야드 중에 3000야드가 이 세 선수한테서 나왔어요. 양팀 리시버진이 둘 다 아주 화려합니다. 리시버 라인이 쿠퍼병, 오델 베컴 주니어, 벤 제퍼슨 엄청나요 진짜. 그리고 다음은 이 선수들 체이스, 히긴스, 보이드 엄청납니다. 또 체이스 넘버원, 히긴스 85번, 보이드 83번 이 선수들의 성적도 보면 화려합니다. 리셉션 수가 똑같아요. 222 그리고 3374야드 조금 더 많습니다. 쿠퍼컵, OBJ, 제퍼슨보다. 터치다운은 3개가 더 적어요. 24개. 조버로우는 정규 시즌에 34개를 던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4개가 이 세 선수한테 갔습니다. 로버트 우즈 포함한 기록인가요? 로버트 우즈는 포함 안 했습니다. 왜냐면 로버트 우즈는 안 나오기 때문이죠. 쿠퍼컵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가서 잡을 듯 희한하게 수비 잘 제끼고 돌아다니고 쿠퍼컵이 항상 이 LA 램스 이번 해설할 때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 쿠퍼컵이 저렇게 열려있죠? 라고 물을 겁니다. 젊은 호랑이들 이민년을 맞이해서 신시내티가 이길지. 히긴스 무섭죠.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100야드를 넘었던 리시버는 히긴스였습니다. 체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격차가 많이 나는 오펜시브 라인을 봐야 합니다. 램스 오펜시브 라인은 뭐 레프트 태클 위트워스, 뭐 에드워즈, 앨런, 코베트 그리고 헤이븐스타인까지 5명을 다 외우고 있네. 뭐 잘 막아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막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핸드릭슨과 샘 허버드에게 뚫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레프트 태클 앤드류 위트워스 선수죠. 이 선수가 양팀 쿼터백, 양팀 감독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40살이에요. 앤드류 위트워스. 신시내티에서 2006년에 드래프트돼서 LSU를 나왔죠. 2006년에 드래프트돼서 2016년까지 뛰고 LA로 건너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LA 램스에 건너와서 슈퍼볼 이제 두 번째 진출하는 거지만 정말 신시내티와 슈퍼볼 홈팀 자기의 그 옛날 팀과
슈퍼볼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라인에서 40살까지 솔직히 이게 브레디가 쿼터백 포지션에서 44살까지 버틴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솔직히 오라인은 매 플레이마다 디펜시브 라인 그렇게 몸집 좋고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이랑 매번 그렇게 싸우는데 막 21살, 22살 애들이랑 근데도 아직까지 뛰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시내티 오라인이죠. 신시내티 오펜시브 라인이고 어떻게 합니까? 지몬미. 신시내티 오펜시브 라인에 충격적인 스탯이 있는데 색을 정규 시즌에 55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12개를 경기 3개밖에 안 뛰었는데 12개를 허용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합쳐서 67개 아니 전설의 타이탄스전 9개를 한 경기에 근데 그 다음부터 사실 캔자스 시티전에는 조 버로우가 패스를 빨리빨리 던지긴 해가지고 색을 2번밖에 당하진 않았는데 도날드와 밀러와 플로이드를 상대로도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팩터 조 믹슨의 블로킹 사실 조 믹슨도 그렇고 P라인이 블로킹을 많이 해줘야죠. 서드다운에 그리고 이 CJ 유조마 아니면 뭐 듀류 샘플이 들어와서 칩 블로킹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프로텍션이 필요해요. 항상 맥스 프로텍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이 지금까지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지고 프로텍션을 해줘야 합니다. 온라인진을 믿는다는 쿨한 버로 진짜 좋쿨. 전혀 어떻게 색을 9개를 당해도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지? 진짜 멘탈이 남달라요. 조 버로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수비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홈팀, 원정팀부터 보고 홈팀 그 다음에 보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원정팀은 LA 램스니까 LA 램스부터 그리고 신시내티로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LA 램스 수비를 먼저 봐야죠. 일단 사진에 보이다시피 에런 도날드가 이끄는 근데 당연하게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이 에런 도날드나 제일런 램지 말고 다른 선수들에게 저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본 밀러에게 일단 초점을 맞춰봅니다. 최근 7경기에서 색 7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규 시즌에는 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가 트레이드 후에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다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최근에 완전 폼이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선수는 테일러 랩입니다. 테일러 랩이 플레이오프를 좀 많이 미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부상이 있었거든요. 세이프티 포지션에서 에릭 웨들이 나올지 테일러 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릭 웨들이 정말 잘 뛰어줬어요.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릭 웨들이 런게임도 진짜 잘 틀어막았고요. 근데 뭐 커버리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커버리지에서는 테일러 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춰본 선수들이 특히 뭐 패스라든지 존 커버에서 맨 커버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이 커버를 바꿀 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테일러 랩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에릭 웨들이 나올지. 테일러 랩 말고 다른 선수 과연 데리우스 윌리엄스가 히긴스나 체이스를 맞서서 커버를 잘 해줄 수 있을지. 왜냐면 제일런 램지가 1번 코너이고 1번 리시버인 자마 체이스를 락다운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런 램지와 항상 붙어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램지는 뭔가 그냥 이 락다운 코너, 아일랜드 코너라기보다는 좀 만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데럴 리비스나 스테판 길모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제일런 램지가 그래서 체이스와 떨어져 있을 때 윌리엄스가 체이스와 붙게 된다면 아니면 뭐 슬롯에서 다른 선수와 체이스가 붙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테일러 랩이나 닉 스콧이 세이프티가 이제 그쪽으로 롤을 해야죠. 그쪽으로 돌려야죠. 하지만 뭐 데리우스 윌리엄스가 히긴스는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히긴스도 무섭습니다. 데리우스 윌리엄스가 키가 좀 작은데 히긴스는 키가 좀 크거든요. 윌리엄스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시작하고 제일런 램지를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다음으로는 신시내티 벵걸스 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조 버로우와 이 리시버진들 그리고 조 믹슨을 계속 칭찬하는데 신시내티의 수비가 사실 캔자스 시티를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후반에 캔자스 시티를 완전 압도했고 그리고 오버타임에 들어와서 세이프티 2명 제시 베이츠 안경을 쳤어. 세이프티 2명 제시 베이츠와 본 벨이 그 타이릭 킬로 가던 그 패스를 디플렉트하고 인터셉션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공격 드라이브가 신시내티 쪽으로 넘어왔고 이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벵갈스 수비도 요즘 후반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크 힐튼 뭐냐. 진짜 미충남.
마이크 힐튼입니다. 마이크 슬롯 코너백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쿠퍼컵이 슬롯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쿠퍼컵을 막을 수 있을지 마이크 힐튼이, 아니면 일라이 애플이 컵백에 붙을지 어우지에가 컵백에 붙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슬롯은 일단 힐튼이 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세이프티가 컵 쪽으로 도와주긴 하겠지만 컵이 필름 스터디를 또 엄청나게 하고 준비가 된 상태로 올 거란 말이죠. 컵은 뭐 열려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컵은 100야드 이상 또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 핸드릭슨 패스러시, 물론 샘 허바드도 있고 DJ 리더도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 핸드릭슨 디라인맨 중에 글러브를 안 끼고 뛰는 선수들 많지 않은데 완전 그냥 상남자입니다. 트레이 핸드릭슨, 오하이오 상남자. 핸드릭슨과 위트워스, 핸드릭슨과 헤이븐스타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로건 윌슨이 인터셉션? 신시내티에서 인터셉션이 가장 많았던 선수가,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디펜시브 백이 아니었어요. 뭐 어우지에도 아니었고 힐튼도 아니었고 일라이 애플도 아니었고 제시 베이츠도 아니었고 본벨도 아니었고 로건 윌슨이 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로건 윌슨이 또 인터셉션을 만들 수 있을지. 테네시 경기에서도 하나 있었죠. 로건 윌슨의 인터셉션. 그래서 지금까지 수비까지 봤고,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팀이 더 강한 것인가 같이 봐야죠. 어느 팀이